뭐 학생들도 여기 많고 박사님, 교수님들 많이 계신데 챗 GPT를 활용해서 우리가 연구실에서 뭐 활용을 맥시마이즈 하는 게 어떤가 싶고, 또 여러분들 보시면 뭐 이야기가 뭐 요즘 뭐 매일매일 뭐 네이버, 구글에 뉴스에 뭐 화두가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쓰는 방향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뭐 이런 쭉 내용이 있는데 하나하나씩 한번 해볼게요.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 좀 고민을 좀 했어요. 제가 과연 이 챗 GPT한 이야기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? 근데 뭐 좀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예전에 저를 포함해서 저희 인터넷이 없는 세상에 살았었잖아요. 구글이 없는 세상에 살았었잖아요. 그 당시를 좀 회귀를 해보면 그 당시에 그 익스플로러 사용하는 법을 강의하고 구글 검색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걸 했었습니다. 누군가는. 기억하실 거예요. 근데 시대가 지났죠? 지금 누가 그런 걸, 그건 그냥 우리 삶 속에 있고 그냥 쓰는 거예요. 그래서 좀 제가 부담스럽긴 한데, 초창기에는 구글 검색을 잘하기 위한 막 이런 책도 팔리고 했어요. 그래서 그런 걸 제가 서점에서 이렇게 쭉 뭐 사진 않았습니다. 이렇게 본 기억이 있는데, 지금 그런 타이밍에 있다고, 우리 그런 시대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,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챗 GPT, 뭐 GPT-4 이런 거에 대한 사용법, 지금 뭐 저도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구글링도 많이 하고 유튜브도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쏟아지고 있고 다 재밌더라고요. 근데 이게 앞으로 제가 보기엔 일상이 됩니다. 우리가 지금 인터넷을 하고 구글을 하듯이, 구글링을 하듯이 앞으로 이런 세션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,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요즘 인터넷 사용법 아무도 안 배우잖아요. 그냥 쓰는 겁니다. 챗 GPT도 여러분들, 제가 알기로는 여기 대부분 다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, 뭐 들어는 봤는데 아직까지는 뭐 내가 직접 뭐 계정을 만들고 써보지 않으셨다는 분도 있을 테고, 제가 하일리 레커멘드 그냥 쓰시면 됩니다. 이걸 뭐 강의하는 게 웃긴 거예요. 그렇다는 걸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, 잠시만요. 제가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. 이게 홈페이지인데 일단은 들어가셔서 가입하시고 쓰시면 됩니다. 자,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좀, 이 홈페이지에 있는 글을 제가 그대로 가지고 온 건데, 예전에는 챗봇이었어요. 챗봇. 그래서 우리 뭐 그 채팅하는 그런 거에 뭐 보면 뭐 제너러티브, 계속 뭐가 생성을 하니까 제너러티브 하다는 단어가 있고, 뭐 프리트레인드 되어 있고, 아직까지 우리 기계 쪽 커뮤니티에서는 트랜스포머 단어가 아직 익숙하진 않은데, 제 기억으로는 지난번에 오현석 교수님께서 시계열 하면서 트랜스포머라는 걸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한 건데, 한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트랜스포머 기반이다, 뭐 랭귀지 모델인데 요즘 여기에 항상 이제 이렇게 씁니다. 무조건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서.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하면은 여기 뭐 지도학습이라고 되면 뭐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고, 리인포스먼트, 우리 알파고 할 때 강화학습했던 그런 원리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,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은 어떤 원리였냐 하면 인터넷에 있는 모든 문장들을 다 봅니다. 다 보는데 어떻게 하냐면 문장을 쫙 주고 이렇게 비워둬요. 원래 문장이 있으니까 그 정답을 알고 있잖아요. 비워두고 걔를 AI한테 모델을 보여주고 예측을 하게 하는데 정답을 알고 있는 거죠. 레이블링이 필요 없는 겁니다. 됐죠? 그리고 리인포스먼트 러닝은 뭐냐 하면, 여기는 또 뭐 리인포스먼트 러닝 해서 뭐 리워드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, 리워드는 사람이 줬다고 합니다.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레이버 인텐시브하게 이 모델을 만든 걸로 알고 있고, 리미테이션 많아요. 뭐 인터넷에 보면 뭐 아주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, 가장 크리티컬한 리미테이션, 그러니까 우리가 이 리미테이션을 알고 써야 되는데,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, 우리가 그 클래시피케이션 얘기를 하면 어떠한 데이터가 나와도 우리가 알고 있는 클래스에 하나의 플래그를 올려줘야 돼요. 챗 GPT는 뭘 질문을 받으면 무조건 뭐라도 뱉어내야 됩니다.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엉터리를 뱉어냅니다. 그 당연한 거예요. 아니, 엉터리인 걸 정답을 모른다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엉터리로 뱉어내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틀렸다고, 그래서 뭐 이게 모델이 그렇게 전혀 바라보실 게 아니라, 얘는 태생적으로 그런 거다, 제너러티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게 더 오히려 맞을 것 같고, 또 하나는
뭐 더 아시겠지만 작년 11월 달에 이게 나왔는데 그 데이터는 2021년까지 데이터만 썼습니다. 그래서 요 사이에 여기서부터 오늘 강의를 하고 있는 2023년 사이에 나온 새로운 것들은 당연히 엉터리로 뱉어내겠죠. 그래서 뭐 이걸 리미테이션이라고 보기보다는 이걸 알고 쓰시면 돼요. 자, 근데 어마어마한 건 뭐냐 하면 이건 잘 아시겠지만 이 챗GPT는 오픈 AI에서 만든 거고 그 뒤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검색 엔진을 빙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결합이 됐어요. 지금도 사실.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릴 텐데 이제는 빙에게 물어보면 챗GPT가 대답을 해주는데 그 오픈 AI가 지금 제가 보여드릴 챗GPT는 2021년 전까지 학습된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생성해내는 거고 이 검색 엔진 빙이랑 합쳐진 거는 실제로 있는 웹에 있는 것들을 긁어 모아서 참조를 해서 챗GPT가 생성을 해주고 이 글을 만드는데 이 웹사이트, 이 URL, 이 페이퍼를 참조했다까지 레퍼런스를 해서 줘요. 세상이 바뀌었습니다. 이제 하여튼 그렇습니다.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제가 원래는 좀 여유가 있으면 이 챗GPT나 이런 단어를 가지고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고 이렇게 쫙 제목들이 있잖아요. 이걸 한번 쭉 같이 보려고 했는데 뭐 보면 여러분들 다 상상하시겠지만 그런 기사들이 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제가 하나만 해볼게요. 하나만. 이렇게 해서 하나만 해볼게요. 제가 지금 이게 인터넷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우리 뭐 실내성 학회니까 베어링 폴트 바이브레이션 시그널 진단을 하기 위한 스태티스틱한 피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. 이게 그냥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. 뭐 다 써보셨겠지만 저는 처음 이렇게 딱 하면 얘가 뒤에서 다 해가지고 한 방에 퍽 줄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이게 시퀀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쭉쭉쭉쭉쭉 이렇게 글을 사람이 정말 글을 쓰듯이 이렇게 써줍니다.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읽어야 돼요. 이게 뭐 RMS가 있고 이런 건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좀 이렇게 좀 봐야 될 와치를 하면서 볼 필요는 있습니다. 근데 그거 뭐 어떤 리미테이션을 얘기하기보다는 저는 이거에 대한 활용성을 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많이 놀랍습니다. 많이 놀랍고 하여튼 이렇다.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이걸 쭉 읽어요. 그리고 나서 뭐 여기다가 뭐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. 뭐 코토시스가 나 이거 잘 모르겠는데? 그럼 또 하면 뭐 이거에 대해서 또 뭐 이렇게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. 인간처럼. 그래서 계속 내용이 더 지금 나왔네요. 대화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제가 보기에는 내용을 검색하고 그 설명을 받고 거기에 대해 그 결과물을 가지고 내가 좀 나름 또 소화를 한 다음에 더 보완될 거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고 계속 주고받는 거예요. 그러면서 다져나가는 겁니다. 다져나가는 거예요. 그래서 뒤쪽에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가 백그라운드가 없는 필드에 아니면 그러면 오히려 챗GPT를 쓰는 게 위험할 수 있어요. 정말로.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와 저희 학생들이 챗GPT를 또 쓰는 아주 유용한 게 번역이죠. 번역. 번역 다 해줍니다. 다 해주는데 그래서 뭐 어떤 문구를 쓰느냐에 따라서 뭐 그런 거예요. 뭐 이런 거예요. 뭐 그냥 제가 예전에 돌렸던 트랙이 다 남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저의 바이오가 쭉 있는데 이거를 수정해 달라. 그러면 쭉 수정을 이렇게 합니다. 근데 저는 사실은 이거를 영어로 쓰고 싶었거든요. 그래서 rewrite 이렇게 쓰니까 얘가 또 영어로 쭉 써줘요. 근데 저의 바이오를. 그러고 나서 또 뭐 rewrite in Korean 뭐 이렇게 하니까 또 써주고 뭐 in English 이렇게 써주고 뭐 이걸 더 뭐 쉽게 포멀하게 써달라고 이렇게 하면 쭉 써줍니다. 뭐 이게 다 아시니까 제가 얘기는 뭐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러면 또 사람들이 뭐 한국 사람이 개발한 건데 챗GPT라기보다는 영어로
우리 인류가 남긴 데이터가 한글로 남긴 것보다 뭐 비교할 수만, 그러니까 당연히 영어로 하는 거가 맞습니다. 영어로 해야지만 좀 더 방대한 양의 좋은 데이터를 얻기 때문에 가능하면 영어로 쓰시고, 그렇지만 한글로 써도 다 됩니다.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. 한글로 쓰고 그냥 뱉어주는 것도 있고, 또는 번역기가 있으니까 한글을 번역기로 돌리고 영어를 챗GPT에 넣고 그 결과가 영어로 나오고 그걸 또 한글로 바꾸고,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겠죠. 근데 또 이게 번거롭잖아요. 그래서 누구는 이런 크롬 확장 앱을 또 이렇게 만들었어요. 그래서 한글로 쓰면 번역을 우리는 영어로 번역한 걸 볼 필요가 없잖아요. 그래서 갔다가 챗GPT 돌렸다가 다시 와서 번역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앱으로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. 그 얘기를 좀 하고 싶고, 그렇지만 대부분 뭐 연구를 하시고 뭐 박사과정 영어로 쓰시는 걸 하일리 레코멘드 합니다. 훨씬 더 결과가 좋아요. 자주 쓰는 거 영어 이메일 써야 될 때가 많잖아요. 그래서 보시면 제가 좀 써놓은 게 있는데, 메일을 써줘 하면 이렇게 메일을 써줘요. 쭉. 그래서 뭐 이름 쓰고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. 그런데 제가 좀 더 포멀하게 써줘, 좀 더 포멀하게 해요. 근데 그냥 인포멀하게 써줘 그러면 뭐 갑자기 헤이 뭐 이런 거 막 이럽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써보시면 되고, 쓰기 전에 한 하루 정도 그냥 뭐 주말에 관련된 구글 링, 유튜브 한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쭉 보세요. 그러면 감이 옵니다. 그리고 그냥 생활에 녹여들어서 쓰시면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, 동영상 요약도 있는데 저는 뭐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. 유튜브에 벌써 인베디된 확장 앱이 있어요. 그래서 동영상 보고 영어로 서머라이즈 해줘 이렇게 하면 뭐 영어로 뭐 예를 들어서 7줄로 요약해줘 그럼 뭐 요약해 줍니다. 뭐 이런 기능도 있고,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 나 PHM 뭐 예를 들어 어디 2박 3일 강습회를 요청받았는데 커리큘럼 짜줘 그러면 쫙 짜주면 이게 그냥 결과를 캡처해서 온 겁니다. 첫 번째 인트로덕션 하고 뭐 센서에 대해서 설명 좀 하고, 스태티스티컬 어널리시스 하고, 뭐 리라이빌리티 프로그노시스 케이스 스터디, 앞으로 리서치 이미징 태스크에 대해서 해. 두 번째, 우리 또 코딩 많이 하잖아요. 뭐 파이썬, 매틀랩, C, 자바. 엠니스트 데이터셋으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 코드를 파이썬으로 짜줘. 이렇게 짜줍니다. 그 어느 누가 짠 거보다 간결하고 잘 짰어요. 정말로. 이거 좀 이게 그렇습니다. 근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코딩이 메인이 아닌 필드이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다가 주석 달아줘. 그러면 주석도 달아줍니다. 자, 이게 끝이 아닙니다. 뭐 예를 들어 좀 전에 것을 매틀랩으로 짜줘. 또 짜줍니다. 자, 그러고 이런 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코딩을 뭐 숙제 같은 거 풀겠죠. 밸류 2개를 받아서 더하는 거를 자바로 짜줘. 뭐 우리 항상 코딩 수업하면 첫 번째 주에 배우는 거 있죠. 뭐 그런 것들 함수로 다 짜줍니다. 그다음 뭐 매틀랩으로 짜줘. 그러면 여기 보면 매틀랩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것을 매틀랩으로도 짜줍니다. 그러니까 또 코딩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많은데, 입력된 내가 이제 누가 코딩을 했어요. 인터넷에 기터브에 가지고 와서 잘 이해가 안 돼요.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주석이 아니라 이 부분은 이런 역할을 하는 거고, 이렇게 막 스크립트에 대한 설명을 대화체로 쫙 설명을 해줍니다. 자, 그 다음 아래에 있는 텐서플로우 코드를 파이토치 코드로 바꿔줘. 우리 항상 그 딥러닝 하면 질문이 텐서플로우를 하시나요? 파이토치를 하시나요? 이제 뭐 양쪽을 다 왔다 갔다 하는 거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자, 그 다음 뭐 이런 것도 돼요. 숫자 이렇게 주고 뭐 우리 수열 뭐 이런 거 많이 맞추잖아요. 예. 그래서 그 다음에 올 수열이 뭐냐 맞추면 지가 막 알아서 하고 그렇습니다. 자, 이제 우리 논문 쓰는 거 할게요. 여기 보면 논문 많이 우리 대학원생들 진단, 인공지능 관련된 사이테이션이 많은 논문 5개 추천해줘. 그러면 5개 1번, 2번, 3번, 4번, 5번 딱 이렇게 추천해 줍니다. 근데 이거 보면 이제 공부하면 되죠. 아니면 그다음 논문 쓸 때
뭐 우리가 기존에 쓰던 번역기처럼 뭐 사이언티픽한 거 틀린 문장 쓸 수도 있고, 아니면 이 내용에 대해서 드래프트 초안을 작성해줘. 그러고 나서 그걸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. 그걸 읽어보고 적당한 나의 기준, 우리의 기준에서 수정할 수 있는 역량은 꼭 필요하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겠습니다. 조금 사이드긴 한데 영어 라이팅 관련해서 대학원생도 관심이 많을 테니까, 제가 보기에 그 GPT가 나오기 전 그래멀리, 그 다음 퀼봇, 그 다음 딥L 번역기입니다. 다 번역기입니다. 구글 번역기, 그 다음 한글에서는 팝하고, 요 5개를 잘 쓰면 아주 훌륭한, 근데 이제는 챗GPT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. 근데 대학원생들 제 좀 그래멀리랑 퀼봇은 잘 쓰세요. 다 아시겠지만 좀 소개해드리고, 저희 연구실에도 쓰고 있고,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논문 제목, 아니면 어떤 제가 강연을 할 때 제목을 쓰고 초록을 써줘. 그럼 초록을 써줘요. 근데 사실 저의 의도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죠. 근데 제목에 잘 반영되었다면 초록을 써줄 테고, 좀 뉘앙스가 다르거나 방향이 틀리면 당연히 거기다 수정을 해야겠죠. 아니면 질문을 더 디테일하게 하던가. 제가 이번 강연의 제목이 이거였어요. 초록 작성 해서 나온 게, 초록을 써준 걸 제가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올렸습니다. 이렇게 해도 돼요. 또 반대도 되겠죠. 초록을 보고 제목을 만들어줘. 그럼 제목을 뭐 만들겠죠? 나는 좀 더 팬시했으면 좋겠어? 아니면 난 좀 더 아카데믹 했으면 좋겠어? 사이언티픽 했으면 좋겠어? 아니면 이건 뭐 초등학생,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니까 좀 더 쉬웠으면 좋겠어? 그럼 또 바꿔줍니다. 근데 그걸 파이널라이즈 된 프로덕트로 생각하지 마시고 초안이에요, 초안. 초안. 뭐 그렇습니다. 논문 제목, 제가 말씀드렸지만 초록을 보고 논문을 할 때 뭐 이런 스타일, 팬시한 스타일로 제목을 좀 여러 개의 캔디데이트를 줘. 그래서 저는 실제로 논문 제목이라든지 아니면 학회 발표의 쪽을 다 학생들이랑 둘이 앉아서 챗GPT로 하면서 디스커션을 하면서 논문을 지금 제목을 많이 따고 있습니다. 이 좀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, 저 이제 티칭을 학교에서 저 해야 되잖아요. 그러면 이제 강의 컨텐츠는 웬만큼 있는데, 이 꼭 또 그 숙제를 내야 되잖아요. 저는 숙제 문제도 챗GPT가 내줍니다. 정말로.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유체 뭐 몬슨 책에 있는 챕터 8 공부를 했는데 문제를 내줘 하면 문제를 쭉 내줘요. 그럼 또 내줘, 또 쭉 내줘요. 그리고 숙제 또 내면 다음에 채점하고 솔루션도 있어야 되잖아요. 네가 된 문제의 솔루션도 만들어줘 하면 옆에 솔루션도 만들어줍니다. 진짜예요. 그리고 또 위험한 건 뭐냐 하면, 실제로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넣고 답을 풀어달라고 하면 웬만한 건 풀어줘요. 웬만한 건. 그렇습니다. 실제 문제도 풀어준다. 뭐 여기 기계공학이기 때문에 유체의 문제를 제가 대표로 갖고 왔는데 이렇게 해서 쪼르륵 풀어줘요. 근데 뭐 자세히 모르는데 잘 가다가 마지막에 학생이 틀렸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걸 와치는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. 자, 관련 이슈에 대해서 이제 이게 뭐 윤리적인 문제가 많이 뭐 이렇게 관련되어 있죠.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사이언스 네이처에서는 챗GPT를 뭐 저자로 뭐 그런 얘기가 이슈가 있는데,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것저것 한번 인터넷에 한번 보시면 요즘 사람들이 챗GPT에 대한 어떤 그 근심, 걱정에 대해서도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요건 데모를 못 보여드릴 것 같은데, 여러분들 빙에 가셔서 가입을 하시면 챗GPT를 빙 안에서 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보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그리고 있는 그림은 이거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릴라빌리티 엔지니어가 뭐야? 이건 빙에서 물었어요. 그러면 쫙 설명을 해주는데 1번, 2번, 3번 있죠? 그러면 여기에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주소가 쫙 나옵니다. 그리고 이거를 나는 예를 들어서 논문을 참조해. 그러면 논문에 뭐 DOI나 URL이 쫙 나옵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검색 엔진과 챗GPT가 결합이 된 거죠. 그리고 더 나아가서 챗GPT는 글만 되는데 지금 GPT-4 이러면 이제 그림까지
이게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챗GPT-4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가 나와요. 그래서 지금 저희 연구실에서는 그림을 우리가 그려야겠죠. 그리고 거기에 캡션이라든지 그 실험 결과를 설명하는 GPT-4한테 디스크라이브를 해줘. 왜냐면 우리 실험 결과 하면 테이블 그림이 있으니까, 또는 테이블도 마찬가지고, 그래서 글을 쫙 써줘요. 그거 가지고 이렇게 좀 다듬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챗GPT는 무조건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틀린 걸 뱉어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그거가 이렇기 때문에 챗GPT는 쓸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그 특징들, 그 특성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조심스럽게 써서 활용도를 맥시마이즈 시키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권합니다. 그런 이슈들은 분명히 있다는 거.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글을 써야 되잖아요. 근데 백지에서 써야 되잖아요. 좀 뭔가 이렇게 막막하잖아요. 그래서 가장 챗GPT를 제가 보기에는 이 단서가 있습니다. 부적응할 수 있습니다만 초안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. 근데 그래서 좀 우리 분석은 잘하는데 우리가 합성은 좀 잘 못하는, 창작을 하거나 백지에서, 그래서 창작을 하기에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아요. 근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 우리는 챗GPT가 없는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창작을 잘 못하지만 해보려고 하는 괴로움이 있고 고민을 했었는데, 챗GPT가 있는 지금부터 교육을 받는 제너레이션은 이제 이 능력이 더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고민은 있습니다. 근데 그게 뭐 좀 이 톡의 범위를 넘어서는 주제라서, 그래서 앞으로 챗GPT가 있는 세상에서의 교육의 관점은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이렇게 심플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좀 많이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. 이건 인간이 써낸 글이고 이건 AI가 써낸 글이고, 지금 뭐 그래서 챗GPT가 쓴 거를 또 잡는, 제가 장담하는데 의미가 없습니다. 이제는. 이제 앞으로 나오는 만들어지는 인류가 지금까지는 모든 뭐 글이 됐든 뭐가 됐든 다 그건 창작물은 인간이 만든 건데, 이제 AI가 만든 거랑 혼재되는 세상이 올 거라서 이게 AI가 만들었는지 인간이 만들었는지를 구별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. 그냥 만들어진 겁니다.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가 그리는 세상은 글만이 아니에요. 지금 뭐 챗 GPT-4가 나와서 그럼 그림만 하면 그림만 나올까요? 음악, 소리, 이쪽에서는 그게 뭐냐면 멀티모달,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서로 다른 인풋을 이제 얘가 다 받아들일 겁니다. 그걸 기반으로 해서 또 다양한 형태의 모달의 아웃풋을 뱉어내고 창조해 낼 거예요. 이게 그들이 그리는 궁극적인 그림이고, 그 세상이 제가 보기엔 와요. 옵니다. 그래서 뭐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, 그래서 좀 결론은 저는 그냥 이제 뭐 화두는 다 던져진 거고, 그냥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할애해서 이걸 좀 오피셜하게 좀 소개를 드리는 거고,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면 돼요. 워낙 잘 만들어져 있어서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그냥 쓰세요. 이걸 내가 써야겠다가 아니라 그냥 컴퓨터 한 켠에 켜놓고 모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루틴한 그 액티비티, 리서치가 됐든 뭐가 됐든 해서 써보시면 놀라실 겁니다. 이제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일부로 쓰시면 돼요. 그래서 좀 강력히 제가 활용도를 좀 높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소개를 드리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